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무자일간 여명사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일간 여명사주입니다. 무자일간 여명사주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잘 보시면서 이 도표는 무자일간에 이 사주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녹음을 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사진을 찍어 놨다가 늘 보시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만 풀이만 할 뿐 가장 잘 이 도표를 보고 본인의 사주를 가장 잘 해석할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만 잠깐만 가르치자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표에 보면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성이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는데 관성은 뭘 뜻하느냐 하면 나는 무토의 입장입니다. 무토의 입장에서 목은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성은 명예라든지 공명심, 출세욕 이런 책임감을 말합니다. 원리 원칙을 따지는 그런 걸 말하고 여명이기 때문에 여명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이 관성은 이제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의 입장이 바로 그 정관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성이 없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날 때 그 남자의 사주를 보고 정관이 한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무관사주는 버릇이 없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남편과 자식이 중요한데 이 바로 관성이 그 두 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 그러는데 이분은 관성이 정관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도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이기보다는 중매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중요한 것이 재물, 돈일 것입니다. 그 토의 입장에서 재물은 수의 기운인데 이분은 해자축에 방합이 들을 정도로 아주 재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바로 재물이니까 이분은 사주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시대에는 이 재물의 운이 아주 중요한데 이분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좋은 사주를 가지고 좋은 때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 정제는 시어머니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주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돈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고생을 하며 사느냐 아니면 편안한 여생을 보내느냐는 인수를 보고 결정하는데 이분은 정인과 편인이 둘 다 들었기 때문에 강한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고 또 배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수는 선생의 운이기 때문에 편인과 정인이 두 개가 될 정도면 아주 지식이 많고 선생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금의 오행 중에 금이 없습니다. 금은 이분에게는 식상에 속합니다. 식신과 상관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데 지장간에 식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칠 제자가 잘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분은 61살까지는 대운에 그 자식을 상징하는 식상이 금의 운이 40년간 20살부터 40년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60살, 62살을 넘어서면 자식운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둘 수 있는 이때 자식을 반드시 두면 그런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비견과 급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기운이 내가 무토이기 때문에 노란색 무토의 입장에서 나의 형제, 자매, 친구, 동료는 바로 토의 기운에서 비견과 급제가 되는데 이분은 비견은 없고 급제만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동료와 형제 간의 환경에서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인 형제는 적고 오히려 반대로 경쟁이 심한 그런 상태의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면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잘난 척을 하면 형제들이 나를 질투해서 나를 못살게 굴 수 있는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동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처신을 할 때 자기 자신을 힘을 발휘하지 말고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정관격 여명사주라고 공식이 그렇고 어디 가서 정관격이 뭔지를 알면 본인의 사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 방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주 많을 것이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많이 두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학생을 많이 두게 되면 그 학부모들이 많이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모의 단점은 바로 약점이 그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식에게 잘 못할까봐 긍긍하는 그런 학부모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만 열심히 잘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정제가 2개 들어있고 편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너무 심한 욕심을 갖고 있어서 돈을 벌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해묘미, 목국, 삼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미, 삼합, 목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아주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주 강해서 뭘 맡기면 아주 잘 해내는 그런 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직업을 늘 가져야만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사로운 데는 힘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해충으로서 모자충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고 어머니를 잘 모시려다 보니까 자식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자식을 키우기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와 멀리하고 어머니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머니를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를 최대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머니의 간섭을 자꾸 하면 할수록 자식은 더 뻗나가는 마마보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마마보이들을 다룰 때는 어머니를 멀리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이 많아가지고 애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식 사랑, 제자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주를 타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너무 강하니까 틀림없이 부자입니다. 돈 관리를 잘못하면 화가 미칠 수 있으니까 공금 관리를 잘 해야 그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공금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돈을 공금에다가 자꾸만 조금씩 넣어두는 것이 화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공금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계산이 잘 안 맞으면 내 개인 돈을 공금에다 채워넣고 계산을 맞춘다면 오히려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두지 않으면 62살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식과 남편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의 이 순간만 그렇고 나이가 들면 남편과 자식이 꼭 있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또 자식이 노중화에 들어있습니다. 정관이 노중화에 들어있다는 것은 노중화라는 것은 화롯불과 같은 것입니다. 화롯불은 잘 피우다가도 잘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꺼지지 않도록 늘 부채질을 해주고 계속 뭔가를 하지 않으면 꺼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만 솔랑나고 꺼져버리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화롯불을 잘 끄트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남편과 자식을 화롯불 같이 잘 키운다면 추울 때 이분은 이 해자축 방합이 바로 겨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름에 해당하고 봄, 여름, 가을에 해당하는 삶을 살지만 60살부터 이제 겨울을 접어들면 그 화롯불이 없으면 내가 추위에 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이 3계절을 지나면서 화롯불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목욕에 해당하는 정관이 목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 남편은 절대로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남편을 아예 못 만나기 때문에 술을 좀 먹더라도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를 자세를 좀 가지시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남편을 만나갖고 술 먹지 마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한잔 정도는 뭐 허용을 하는 그런 걸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재물을 모아서 어디 쓸 것입니까? 재물을 모아서 나머지 여생을 뭐 준비한다 하지만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귀하게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남편과 자식을 반드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언제나 관심이 많고 또 그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지금까지는 남편과 자식에 해당하는 정관입니다. 본인이 정관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은 물입니다. 물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침이라 나무가 물에 떠올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급적이면 쌓아두지 말고 그 나무에게 계속 뿌리고 나무를 위해서 잘 가꿔야만 내가 더 편안해지고 좋은 사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 부침이라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오히려 생명을 키우는데 뿌리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식을 돈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돈으로 키우면 오히려 더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은 많고 남편과 자식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공금에 해당하는 공적인 일에 많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이 원래 책임을 많이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금에 해당하는 공적인 곳에 많이 투자하고 쌓아둠으로써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자식을 키우거나 남편을 이렇게 두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저축을 해서 적금을 넣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딘가 땅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하나 사둔다든지 남모르게 감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 무자일간의 여명의 사주 하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